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공실의 빡진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네, 드디어 우리가 또 이제 시험 기간이 돌입하게 되면서 이제 4시간의 기적이 빛을 발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네, 11단원 1챕터 정치의 의미와 민정체 발전 과정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정치에 대해서 들어볼 건데, 정치! 네, 우리 친구들, 네,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정치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고 가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정치는 바로 뭐냐면, 네, 선생님의 몸매를 보세요. 어떻죠? 네,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자, 첫 번째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는 바로 도라에몽 PD처럼 넓은 의미의 정치. 네, 그렇죠. 넓은. 원래 선생님은 좀 누구를 쪼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로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어. 자, 여러분들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건 뭐냐면, 자,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이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야. 응? 자, 그러면 너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은 우리가 뉴스를 딱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선거를 막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국회의원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네, 겁나 죽박 날리고 하이킹 날리면서 막 뭔가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바로 뭐다? 정치인들의 활동이다. 정치인들의 활동.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법률을 만들죠. 정치인들이 하는 역할 중에. 자,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 자, 그러거나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냐면, 어떤 이제 국가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왜 죽박 날리면서 왜 그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싸울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네, 그쵸. 정치 권력이라는 것을 쥐기 위해서 그래. 우리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치 권력을 네, 획득하는 활동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얘들아,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니? 네, 힘이죠. 자, 선생님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네, 선생님은 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힘이 충만해 보이고 나루토처럼 보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은 힘은 있어요. 실제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이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권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국가를 움직이고 있지 않죠. 국가를 움직이는 건 누가? 정치인들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좁은 의미의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좋아.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온 애는 바로 누구냐면 넓은 의미의 정치다. 자, 넓은 의미의 정치는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정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정치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을 자, 정치가 뭐한다? 네, 밀접하게 관련하기 시작한다.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네, 넓은 의미의 정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는 거야.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반장 어떻게 뽑죠? 반장 선거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지. 그런데 우리가 반장도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치의 모습이 일상생활에 내려온 거야. 그지? 자, 그러거나 또는 뭐가 있냐면 학교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학생회에서 결정한단 말이야. 그죠? 네. 겁나 레알이지? 네, 진짜지? 학생회에서 중요한 일 겁나 다 결정하자. 네. 자, 그 다음에 또 학급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결정해? 선생님 결정해? 아니잖아. 학급회의에서 다 결정하지? 결정할 거야. 그래서 학급회의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모습을 갖다가 보면 아, 넓은 의미의 정치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좁은 의미의 정치의 예들을 쫙 나열하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예들을 막 이렇게 나열해. 그러면서 그 중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를 뽑아봐라. 또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한번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 1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이 헷갈려요, 애들이. 근데 내가 이제 기준을 잡아줄게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일상생활에 내려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나 또는 저기 있는 또라이 PD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뭐가 녹아있다? 정치가 녹아있구나. 우리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기준으로 삼으면 돼. 바로 선생님 강의 듣고 있는 바로 너, 바로 빡친, 너 빡친, 네. 빡친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 그래서 너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네가 할 수 있으면 좁은 의미의 넓은 의미의 정치야. 네가 예를 들어서 자 반장 선거 할 수 있어. 네, 그렇죠. 넓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생에 참여할 수 있죠. 이런 건 다 넓은 의미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그러면 그거는 좁은 의미에 가는 거야. 또는 국회에서 회의를 한대. 그거는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좁은 의미의 정치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구분해서 아는 것, 내 시험 문제 1단위가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간다. 그러면 이 정치가 해주고 있는 기능이 있을 거야.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겁나 마음에 안 들지. 그치? 아, 이 쉐키. 그러면서 겁나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죠? 한 대 후려 갈기면 좋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것은 다 각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열되고 쪼개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누가 투입되는 거야? 정치가가 투입돼가지고, 네, 우리가 실제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정치인이 투입되면 더 싸워요. 그죠? 그러나 원래 이론상으로는 정치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말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회가 막 분열됐을 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죽박 날리고 이럴 때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주는 기능이 바로 뭐다? 정치다. 어? 자,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정치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뭐라고? 사회를 하나로 뭐한다? 통합해주는 역할이다. 그거를 통해서 이 사회에 뭐를 잡아갈 것이다? 질서를 잡아가는 역할이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 정치는 어떻게 발달했는가? 자, 이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갈 건데 우리가 정치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정치는 바로 뭐냐면 사자성어로 민주정치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우리 빡친들 민주정치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네, 겁나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으면 똘추. 네, 우리 겁나 들어봤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하고 민주정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도대체 이 민주정치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먼저 탄생했을까? 이 지구상에서 자, 이 민주정치가 처음으로 탄생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자, 고대로 갑니다. 고대. 네, 고려대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 예, 지금 상태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자, 고대라는 것은 옛날 옛적,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옛날 시대에 바로 어디로 갈 거면 그리스로 갈 건데, 이 그리스는 약, 600개 정도 되는 폴리스로 되어 있어서, 폴리스.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건 뭐냐면 도시국가인데,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들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 중에서 어디가 있었냐면 아테네에서, 자, 처음으로 이 민주정치가 굉장히 발달했어. 자, 그러다가 어느 시대에 또 한 번 폭발적으로 발달하냐면 근대 시대가 나타납니다. 근대 시대가 나타나. 요 근대 시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 시대가 되면은 민주정치가 더 발전하게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주정치라는 것은 자, 처음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이렇게 탄생했어요. 그러나 처음 탄생했을 때는 좀 어떨까? 약간 이제 불안전하지. 이거 목미 이런 생각 들지. 아, 이거 왜 이렇게 불안불안해. 아, 불안불안해.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죠.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근대 시대가 되면 뭔가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근대 시대가 돼도 역시나 어떨까? 왜 이렇게 불안불안해? 네, 불안불안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대가 되냐면 네, 오늘날이 되면 완벽한 모습의 민주정치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자, 오늘날은 완벽해. 알았지?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나 또는 근대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 비해서는 근대 시대 민주정치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근대 시대보다는 현대 시대에 와서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점차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잘 들어. 점차 가면 갈수록 민주정치는 어떻게 했다? 발전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점차 가면 갈수록 민주정치는 어떻게 됐다? 발전하는 모습을 가져왔구나. 됐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가 발달할 가망성이 있었어. 왜 그러냐면 아테네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아직 못 배웠네요. 역사를 못 배워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가들이 이제 세계사를 갖다가 공부하면 알겠지만 아테네는 이제 초사이언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루토 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이제 힘이 굉장히 겁나 셌어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나가가지고 주변 애들을 하여간 겁나 때려주고 죽박 날리고 그랬어. 즉 다시 얘기해서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노예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정치나 하자. 그러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면서 민주정치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테네에서 어떤 민주정치라는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 뭐가 많았기 때문에 노예가 굉장히 풍부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할 일이 없어서 민주정치가 발달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아테네가 자 요거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동시에 서술형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시험 문제 1타입니다. 아테네가 오늘날의 민주정치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민주정치와 굉장히 많이 달라. 그제? 그런데 어떤 면에서 다르다면 두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 얘네는 직접 민주정치를 하고 있었어. 자, 우리가 민주정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잠깐 설명을 해주고 갈게. 직접 민주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 민주정치가 있어.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건 직접일까 간접일까? 정답은 네, 간접을 하고 있죠. 자, 직접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이야. 예를 들어 5천만 명이다. 그러면 이 5천만 명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5천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직접 민주정치야. 자, 만약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걸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망하죠. 그냥 퍽상 망해. 우리 그냥 바로 그지 된다. 자, 그런데 이 아테네는 가능했던 거야. 왜냐면 아테네는 선생님이 뭐라 그래 얘기했냐면 얘는 도시국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는 국가인데 그 크기가 얼마만 해? 도시만 해. 도시만 하다는 건 뭐야? 예, 겁나 코딱지만 해. 그쵸? 네. 네, 그쵸. 이런 거 조금 해줘야 돼요. 네, 우리 친구들 잠 깨기 위해서. 네, 선생님 지금 코딱지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야. 배고픈 거 아니야. 자, 얘들아, 봐라.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테네는 그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작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은 가능한 거지.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테네는 영토 자체가 어떠냐면 작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숫자 자체도 어떻다? 굉장히 작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뭐 할 수 있었다? 그죠?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정치를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직접 민주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오늘날 직접 민주정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왜 그럴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영토가 너무 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대신 정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바로 누구냐면 네, 여러분들 믿겨지지 않겠지만 네, 국회의원 할아버지들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할아버지와 대통령에 의해서 대신 정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간접적으로 정치한다 해서 간접민주정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간접민주정치를 부르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몇 가지가 더 있어. 자, 선생님이 자, 간접적으로 대표,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정치가 된다 그랬지? 대신 정치 되는 거야. 대신 정치 된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대의민주정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의민주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네, 회의를 해야 돼. 자, 회의를 겁나 거꾸로 해봐. 뭐라고? 의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자, 의회 정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고대 아테네에서는 뭐 했다? 집정 민주정치를 했다. 그런데 이 집정 민주정치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사실 굉장히 좋죠. 간접보다는 직접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얘네들은 완벽하다, 불완벽하다? 아직까지 불완벽하다. 왜 불완벽하냐면 얘들은 제한적 민주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얘네가 생각했던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정치에 다 참여할 수 있어. 그런데 시민이 되는 조건 자체가 네, 얘들은 불완벽하단 말이야. 왜냐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만 시민이 될 수 있냐면 네, 성인 남자들만 네, 시민이 될 수 있었어. 왜 그러냐면 너희들 아테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것은 아테네가 뭐 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얘들 전투력이 좀 셌죠. 그러니까 겁나 싸움을 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치는 누구? 성인 남자들만 시민의 권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외됐던 대상이 있겠지. 그치? 요 대상들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일단 누구? 네, 여자입니다.
여자 제외됐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그죠. 노예들. 네, 노예들 제외됐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제외됐냐면 외국인들. 당연히 외국인들은, 네, 제외되겠지. 그래서 요 사람들은 제외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끔 가다가 이게 서술형이 나오는데, 네, 선생님이 아는 친구가 틀렸어요. 네, 노예 대신에 노인이라고 써가지고 틀렸는데, 노인이라고 쓰지 마. 노예다. 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민회라는 게 있어. 이 민회는 바로 뭐냐면 일종의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의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아하 이렇게 결정하잖아. 그쵸? 국가의 중요한 일을. 그러니까 민회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민회는 시민이라면 자 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얘들은 직접 민주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은 민회에 다 참여를 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사실 이 민주정치에 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독재죠. 자, 민주정치에 대해서 자, 아테네에서 민주정치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자, 너희들이 읽을 수 있을지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영어로 이거 뭐라고 있습니까? democracy 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네, crazy 아닙니다. 선생님이 읽어볼게. democracy 이렇게 읽어야 돼. 자, 뭐라고? democracy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democracy라는 것은 뭐냐면 자, 데모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네, 사실은 크라토스 또는 뭐 크라티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이 데모스라는 단어와 크라토스가 합쳐져서 democracy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democracy라는 것은 영어로 민주주의다 이런 뜻인데 어원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 딱 시작을 한 거야. 알았어? 자, 그런데 이 데모스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민중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크라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지배라는 뜻이야. 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민중에 의한 지배다. 그럼 민중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거야. 그러면 옛날엔 누가 있었니?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어? 지 맘대로 막 정치했죠. 야, 이 새끼야, 일로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그치? 야, 코딱지 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파야 돼.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정치였단 말이야. 뭔가 왕이 소수가 권력을 쥐고서는 지 마음대로 했었어요. 그러나 네, 이 민주정치라는 것은 민중, 바로 다수에 의한 정치다.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민주정치에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누구냐면 누가 정권을 지는 거야. 그죠? 소수가 정권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에 의한 정치는 바로 민주정치에 뭐다? 반대되는 정치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소수라는 것은 결국 다시 얘기한다면 바로 뭘까? 독재야. 그러니까 민주정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는 바로 뭐다? 네, 독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민회에서는 어떤 것을 했었냐면 그 당시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도자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자기를 들어가지고 깨뜨리면 도자기가 빠바박 이렇게 깨지겠지. 그러면 그 도자기 조각을 들어가지고 뭔가 이놈이 독재를 처할 것 같아. 그러면은 네, 그놈아의 이름을 거기다 겁나 꼬발려요. 그쵸? 거기다 적어. 그래가지고 6,000표 이상이 되면은 네, 국외로 추방시켜버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네, 도편 추방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민회에서 자, 뭐를 방지하기 위해?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하였다?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였다. 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 얘네들은 민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야. 그럼 뭐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평의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평의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사실 민회는 조금 귀찮지.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려면 어떨까? 굉장히 귀찮을 거야. 모든 시민들이 다 참고하려면.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는 거는 평의회로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평의회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500인 평의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500인을 뽑습니다. 500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대표격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라의 살림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테네에 대한 살림을 봐야 될 때,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이제 자질구레하게 막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어떡해요? 그쵸? 네, 그쵸. 아테네 망하잖아. 그러니까, 500인들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냥 결정 내려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500인 평의회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이거는 일종의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재판할 수 있는 재판소까지,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 공직자는 어떻게 뽑았는가? 이 공직자라는 것은,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기 얘기했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공무원들을 우리는 이제 공직자라고 얘기하는데, 아테네에서는 공직자를 추첨을 해서 뽑았어. 추첨, 그치? 아니면은 뭐냐면 윤번제야. 이 윤번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야. 그죠? 굉장히 좋지. 그치? 일일반장 하는 것처럼 그냥 돌아가면서, 야, 오늘은 내가 대통령 할게. 내일은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던 거야. 그래서 기간은 몇 년이냐면 1년이고,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죠. 아테네 민주정치죠. 자, 아테네 민주정치는 분명히 집정민주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완벽하다, 불완벽하다? 불완벽하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갈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얘들은 뭐를 두었기 때문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민주정치가 다시 한번 발전하는 시기가 나타나. 그 시대는 바로 근대, 근대 시기야. 자, 이 근대라는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근자가 가까울 근자고 그 다음에 대는 현대야.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현대잖아. 그죠? 그러면 현대 시대는 니들이 봤을 때 잘 사냐 아니면 못 사냐? 겁나 발전됐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 현대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된 시기다. 그러니까 이 시기도 꽤 발전됐어. 그래서 우린 뭐라 그래? 근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근대 시대가 되기 위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언제부터 우리는 근대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시민혁명 이후부터를 우리는 근대라고 얘기를 한다. 자, 시민혁명 이후를 우린 뭐라고 한다고? 근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시민혁명이 뭔지 얘기해 줄 건데, 시민혁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지금 겁나 빡친 거예요. 그죠? 왜?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이 있는데 이 왕이란 놈이 자꾸 시민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열받으니까 겁나 왕의 목을 싹둑 따버렸어. 왕의 모가지를 따버렸어. 그러면 이제 왕이 사라졌어. 그러면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시민혁명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았지? 자,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에는 일종의 뭐가 사라졌다고 보면 돼? 신분제도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발전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근대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대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시민혁명이 발생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시민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을 갖다가 알아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민 계급들이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있었어. 누구에 비해서? 왕이라든가 또는 귀족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엄청나게 차별받고 있었죠. 그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민감해하는 게 있어요. 자, 뭐에 민감하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데, 우리 아가들은 뭐에 되게 민감하지? 돈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민들이 뭐를 쳐내고 있었냐면 세금은 엄청나게 내. 그러니까 얘네는 세금은 내. 그런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참정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시민들의 가슴을 막 이렇게 울리는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 사상, 자, 세 개의 사상이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계몽사상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연권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회계약설이 나와. 자,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일단 계몽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개자가 개자에, 그 다음에 몽자는 뭐야? 몽키몽 아닙니다. 몽자는 뭘까? 꿈몽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꿈에서 깨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꿈깨 뭐냐? 너무 무지하다. 사람들이 너무 미신 위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와 그 다음에 미신으로부터 깨라. 이거를 갖다가 뭐해라? 타파해라.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몽사상이 왜 나오게 된 거냐면, 그 전까지 사람들은 왕하면 오 신이네 막 이렇게 믿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왕이 어떻게 신이야? 똑같이 똥 싸고 코딱지 나오고 똑같은 뭐야? 인간이잖아. 그치?
그치? 왕은 여러분들 신이 아니에요. 그죠? 왕이 막 죽었는데 부활하고 막 이런 거 없어.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 신수설 같은 거 말이지. 그러니까 왕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와 미신과 그 다음에 뭐 못생긴 여자는 막 마녀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지고 미신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파 없애버리고 인간의 그 이성 중심으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계몽사상이야. 간단하게 설명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이성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계몽사상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는 알아들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권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자연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이 자연스럽게 어떤 생명에 대한 거 또 존엄성에 대한 걸 주었다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네. 선생님 보면은 어떤 글자가 생각나죠? 완소. 네, 완전 소주. 그치? 그래. 너희들도 완소인데. 네, 어쨌든 간에. 우린 다 어때? 겁나 소중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누가 준 게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야. 누가 준 거야? 신이 부여했다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연권이야. 자, 그리고 사회 계약설이라는 것은 일종의 바로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떤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권력을 가지게 된 거냐면 원래 태초의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었어. 근데 그때는 국가도 없었고 어떤 법도 없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네, 겁나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사실은 되게 위험해져요. 왜? 그때부터는 자력구제를 하기 시작하거든.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이렇게 네, 그렇죠. 팍!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몰아줬어요. 한 권력자한테.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그 사람을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국가가 구성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지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중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 사람한테 양도, 빌려주기로 계약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 계약설이라는 거야. 지금의 사회가 만들어진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 계약설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계약했다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시민혁명이 발생했다는 거야. 자, 그럼 발생한 시민혁명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영국에서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서 미국에서 발생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프랑스에서 발생했어. 자, 여러분들 영국에서는요. 자, 명예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예혁명에서 자, 내가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데 각각의 나라에서 발생한 그 혁명의 이름을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그 혁명에서 나온 문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문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서에서는 왜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시민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이 거기에 다 적혀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서들은 다 시험제 굉장히 잘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영국에서 발생한 혁명은 뭐라고? 명예혁명이야. 명예혁명에서 발표한 문서는 바로 뭐냐면 장전이야. 권리장전. 그러니까 장전 굉장히 길게 책으로 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을 했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거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혁명을 했죠. 자, 그래서 얘네는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독립선언서가 있어. 독립선언서. 자,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죠.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어떤 자신들의 그 인권에 대한 것, 인간의 권한에 대한 것을 딱 적어놨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인권선언이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근대 시대에 우리가 완벽한 시민혁명, 그러니까 완벽한 민주정치를 이루지 못했다. 정답은 네,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얘도 역시 어떠냐면 불완전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불완전하냐면 얘들은 일단 대의민주정치를 해. 얘네 때부터 더더욱더 대의민주정치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의민주정치 아니고 고대 아테네에선 직접이었지. 그치? 근데 얘네 때부터 대의민주정치를 하기는 했어. 그런데 얘네들도 역시 뭐를 두고 있었냐면 제한을 두고 있었다. 누구에 대한 제한이 있었냐면 여자들은 일단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성별에 의한 그런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재산에 의한 그런 제한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자, 그러다가 결국 바로 어느 시대가 오게 되냐면 이제 오늘날이 이제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날 시대에
자, 오늘날이 몇 번째입니까? 네, 6번째죠. 자, 오늘날은 우리가 일단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줄게. 자, 완벽한 정치일까 아니면 불완벽한 정치일까? 정답은 네, 오늘날이 되면 완벽한 정치야. 그 특징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네, 보통선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보통선거라는 표현 자체가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보통선거라는 건 뭐냐면 보통 사람이라면 다 정치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 못생겼거나 이쁘거나 상관없이 돈이 없거나 네, 돈이 많거나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저기 보여줄 수 없네. 선생님의 금부치들을 네, 어쨌든 간에 돈이 없거나 돈이 많거나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렇죠? 남자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여자든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라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보통선거라 그래. 그래서 보통선거의 정의는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선거는 바로 뭐냐면 성별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상관없이 자 이거는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동생 중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아닌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깐난애기 있어. 자 걔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러면 차별하는 거야? 아니지. 걔는 아재, 네, 이게 머리에 피가 안 말랐잖아.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 즉 무슨 말이냐면 일정 연령 이상이 돼야 돼요.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모두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그게 바로 뭐야? 보통선거야. 그래서 보통선거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뭐 성별이나 국적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1번, 그 다음에 2번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보통선거가 인정된 건 아니죠. 언제부터 인정됐냐면 20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이후 또는 뭐 20세기 중반 이후 이렇게 얘기해. 그때부터 보통선거가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통선거가 인정됐었냐면 자 대표적으로 자 참정권 확대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달라. 그러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네. 대표적으로 네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것은 누가 일으킨 거냐면 이건 노동자들이 일으킨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제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 나와서 야 우리도 선거할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뭘 주장한 거야? 보통선거를 주장한 거지. 그 다음에 비밀리에 좀 선거하자. 그렇죠? 옛날에는 비밀 선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하려고 하면은 네 군인들이 같이 딸려와서 총 들고 누구 찍나 이렇게 지금이라도 저격할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보통선거와 비밀선거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어. 그래서 차티스트라는 게 바로 뭐냐? 차 리스트예요. 즉 뭐냐면 노동자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이름을 명단에 다 적었어. 그러면서 이 명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도 권한을 달라 하면서 막 했던 운동이 바로 뭐냐면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으로 참정권을 얻은 계층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정답은 네 여자예요. 생각 외로 여러분들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런 나발, 네, 개나발 욕이죠. 네, 이런 시판, 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그래서 여자들도 역시 어떠냐면 참정권을 달라고 여성 참정권 운동,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네, 우리의 바로 흑형들이죠, 흑형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흑인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흑인 참정권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네, 오늘날 보통선거가 인정받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의 정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정치는요, 보통선거가 인정받습니다. 그쵸? 보통선거가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네, 대중정치예요, 대중정치. 그러니까 대중정치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중이들, 그죠? 대중이들이, 일반적인 대중들, 그죠? 대중들이 이끌어가서 우린 대중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의정치입니다. 대의정치. 자, 대의정치라는 건 다른 말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간접민주정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이거는 뭐를 구성하는 거냐면 의회를 구성해서
의회에 의해서 대신 정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의민주 정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민주 정치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네, 민주 정치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민주 정치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한계점들은 있어. 그 한계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다? 대의민주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뭔가 대의민주 정치에 우리가 대신 정치한다는 그 대의민주 정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만약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대의민주 정치를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지 맘대로 막 정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곁을 밀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완해야 돼요. 자,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시험 문제 1타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자, 첫 번째 국민투표,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 소환, 자, 그리고 세 번째 국민 발안이 있어. 발안. 자, 그래서 국민투표라는 건 알겠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국민한테 투표로 물어봐야 돼. 그게 바로 뭐냐? 국민투표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국민소환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정치를 똑바로 하지를 못해요. 이런 공무원들이. 그러면 국민들이 소환, 불러서 죄를 물어가지고 해고시킨다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대통령이든지 어떤 공직자가 있을 때 그 공직자를 뭐 할 수 있다? 파면하는 거예요. 파면. 그러니까 해고시켜버리는 거. 국민소환. 그 다음에 국민발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린 뭐라고 하냐면 직접 민주정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를 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언과 같은 직접민주정치적인 요소를 적당히 섞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완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과 함께 이 정치 파트 내용이 굉장해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사회 1을 공부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1학년일 건데 1학년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너무 빡쳐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빡칠 때마다 질답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 저 겁나 빡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지 마 라고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통해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사랑합니다.